여러분들 혹시 할리우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영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리우드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 로스앤젤레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는 로스앤젤레스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스앤젤레스 하면 굉장히 바쁘고 활력 넘치는 공간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아주 각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로스앤젤레스에 존재한다는 노숙자 수만 해도 무려 6만 5천여 명. 이건 미국 전체 노숙자 수의 1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노숙자가 많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죠. 아니, 노숙자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정신질환에 걸린 것으로도 모자라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다닌다는 거야. 게다가 노숙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승무원이 칼에 찔리거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던 한인이 총에 맞는 등 한인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은 노숙자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로스앤젤레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이거 노숙자 무서워서 살겠냐? 라고 외치는 상황인 LA 노숙자 증가로 인한 피해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과거부터 석유공업과 함께 영화산업을 통해 크게 발전해왔죠. 특히 영화산업은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로스앤젤레스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왜냐?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는 영화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장소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할리우드구나. 지금은 무명 배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유명한 배우가 되고 말겠어. 나도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를 꼭 찍고 말 테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저기요, 길 막지 말고 비키세요. 진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왜 여기서 방해하고 있는 거야? 물론 지금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 안 해. 뭐 이렇게 미국 최대의 영화 산업이 존재하는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가는 중이고 또 찾아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활력 넘치는 도시에 그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노숙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2022년 기준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불명예를 얻었느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노숙자 수만 해도 약 6만 5천 명. 아니, 미국 전역의 노숙자 수가 약 58만 2천 명이라고 하니 이건 전체 노숙자의 약 11%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다는 수치였죠. 뭐라고?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 노숙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가 이렇게나 많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자 수가 늘어난 게 문제였다고 하죠. 코로나19로 한창 난리가 났던 2020년 4월 미국의 실업률이 14.7%를 찍어버렸다고 하니까. 게다가 비싸도 너무 비싼 주택 임대료도 노숙자를 증가하게 만든 이유라고 하는데, 아니, 주택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나머지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미국의 아파트 렌트 전문 웹사이트인 줌퍼에서 발표한 2022년 11월 아파트 렌트비 현황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원 베드룸을 렌트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의 중간값은 2,430달러, 하나로 약 3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월세가 10.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투 베드룸을 렌트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무려 3,300달러, 하나로 약 410만 원에 달하면서 1년 동안의 상승률만 해도 11.1%를 기록하고 있죠. 아니, 한 달에 월세로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니 이건 진짜 미쳐버린 수준인 거지. 로스앤젤레스의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된 16.04달러, 하나로 약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원베드룸 월세 한번 내려면 약 150시간 동안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월세로 나가는 돈만 해도 통장이 가벼워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치거나 해서 일은 못하고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월세를 내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안 좋은 생각도 들 것만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들은 이런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말았다고 하죠. 바로 마약.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숙자 중에서 절반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노숙자들의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빌어먹을 세상 같으니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꼬박꼬박 월세를 잘 냈는데 그거 한번 밀렸다고 나를 내쫓아? 딱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신빙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연 없는 놈이 없어. 임마, 즐겨.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냐?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면 이거라도 한번 해볼래? 이거 하나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질걸? 이게 뭔데? 이거 줘봐. 즐겨.
뭐 이런 식으로 마약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죠. 문제는 마약이라는 게 금단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중독성이 심각한 약물이란 거잖아요. 결국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과 마약 중독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린 노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노숙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게 미국 내부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한 한국인과 로스앤젤레스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 노숙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15일 오후 6시 20분쯤 우리나라 승무원이 노숙자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노숙자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쇼핑몰로 우리나라 승무원은 인천으로 복귀 전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죠. 매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곧바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노숙자를 막아선 뒤 경찰에 신고했고 흉기에 찔린 승무원을 인근 약국으로 데려가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었죠. 정말 다행히도 승무원은 위중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한 달이 넘는 입원 기간 끝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벌인 노숙자는 쇼핑몰에서 경비가 쏜 총에 맞아 그대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참 사람도 많은 장소에서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찌르다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노숙자에 의해 한인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52분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죠.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은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한인 남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노숙자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쏘고 유유히 사라진 뒤에 10여 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다시 사라졌다는 거야. 이건 돈 때문에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는 소리인 거고 로스앤젤레스 노숙자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가족들은 20년 넘게 살아왔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면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들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로스앤젤레스의 경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가 강제로 그것을 저지른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무려 1년 사이에 78%나 증가했다고 하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노숙자 수는 오히려 5만 5천 명에서 약 5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네. 이 말은 노숙자가 줄어들었는데도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22년 노숙자 수는 약 6만 5천 명까지 증가했다고 하니 한인 여성들이 노숙자에게 강제로 그 행위를 당할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아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인들은 노숙자가 무서워서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로스앤젤레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으로 취임한 캐런 베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신 분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요? 이제부터 제가 담당하는 도시의 일인데 제가 당연히 해결해 드려야죠. 뭐든 말만 하세요. 저희가 노숙자 수가 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도 일어나고 말이 아닌 상황이에요. 오마이갓.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처리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난 2022년 12월 11일에 취임한 로스앤젤레스의 캐런 베스 시장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2일 로스앤젤레스 비상사태 운영센터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 문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캐런 베스 시장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노숙자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집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때문에 캐런 베스 시장은 아예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1만 7천 명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게다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노숙자들이 겪고 있는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지원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도 노숙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죠. 2022년 12월 19일 백악관은 2025년까지 미국의 노숙자 수를 25% 줄이겠다면서 올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위한 더 많은 아파트 단지 건설과 임시보호소 확대, 노숙자의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 치료 지원 강화, 저소득층 직업교육 등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정부가 나서고 로스앤젤레스는 아예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과연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더 이상 한인들이 노숙자로 인해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